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답니다. 남산골 과부 마님의 방에 젊은 머슴이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 그의 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무녀가 산다는 그 집엔 기이한 소문만 떠돌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답니다. 도대체 그 방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남산골 마을 끝자락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대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편엔 우물이 하나 있는 집이었죠. 그 집엔 젊은 과부 화련이 홀로 살고 있었답니다. 26살의 화련은 23세 남편을 여의고 그 뒤로 쭉 혼자 지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화련을 신령한 여인이라 부르며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했답니다. 왜 그랬냐고요? 화련의 어머니가 마을에서 이름난 무녀였거든요. 신령과 교감하고 귀신의 말을 듣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다지요. 화련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한테 그런 능력을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실제로 화련은 밤마다 처마 밑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가끔 우물가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곤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화련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존경했지요. 저 집엔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마라. 신령이 지키고 있다더라. 그런 말들이 돌았거든요. 화련은 그런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밭일을 하고 채소를 가꾸고 장터에 나가 팔고 조용히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화련의 밭이 제법 넓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찼거든요. 그래서 화련은 마을 촌장한테 부탁했어요. 일손이 하나 필요합니다. 머슴을 구하고 싶은데요. 촌장은 난색을 표했답니다. 과부댁에 젊은 머슴을 들이면 말들이 많을 텐데. 하지만 화련은 단호했지요. 상관없습니다.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가을날 화련의 집에 새 머슴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석이 25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건장한 젊은이였답니다. 석이는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말이 거의 없었거든요. 화련이 물으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예 한마디만 할 뿐이었지요. 어디서 왔소? 북쪽에서요. 가족은? 없습니다. 밭일은 할 줄 아오? 예. 그게 전부였답니다. 화련은 석이가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지요. 자기도 사연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화련은 석이에게 헛간을 내줬어요. 여기서 묵으시오. 낮엔 밭일을, 밤엔 장작 패는 일을 부탁하겠소. 석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그날부터 석이는 묵묵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수확을 도왔지요. 저녁엔 장작을 패고 담을 고치고 지붕을 수리했답니다. 화련은 석이의 일솜씨에 감탄했어요. 손이 빠르고 꼼꼼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석이의 손을 보니 밭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곱더라고요. 게다가 가끔 석이가 혼자 뭔가를 생각할 땐 선비 같은 기품이 느껴졌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군. 화련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석이는 밤마다 화련의 집 처마 아래를 서성였거든요.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석이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답니다. 화련은 방 안에서 그런 석이를 지켜봤어요. 저 사람 무슨 고민이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화련은 나서지 않았답니다. 사람에겐 각자의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석이를 수상히 여겼어요. 저 머슴 말이 없더라. 어딘가 이상해. 보통 사람 같지 않아. 과부댁에 딱 붙어 있는데 괜찮겠어?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화련은 개의치 않았답니다. 석이가 있으니 일손도 편하고 집안도 훨씬 안전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무렵이었답니다. 화련은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지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물동이에서 물을 길어 머리카락을 적시는 모습은 그야말로 선녀 같았어요. 달빛이 물동이에 비치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하얀 속옷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답니다. 화련은 눈을 감고 머리를 감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석이가 오늘 밭을 거의 다 매줬네. 참 일을 잘해. 그때였답니다. 헛간에서 나온 석이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다가 화련을 보고 멈칫했어요. 석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달빛 아래 머리를 감고 있는 화련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화련도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리고 서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시오? 서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물을 기르러.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 아래서 잠시 마주쳤답니다. 그 짧은 순간 묘한 감정이 흘렀어요. 서기의 눈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뭔가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고 화련의 눈엔 놀라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답니다. 서기는 황급히 물동이만 채우고 헛간으로 돌아갔어요. 화련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화련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차가운 물을 손으로 떠서 얼굴에 끼얹었어요. 그날 밤 화련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자꾸만 서기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저 사람 눈엔 뭔가 있어.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뭔가 간절한 것도. 화련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숨을 쉬었지요. 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헛간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화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서기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쐬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화련은 서기에게 저녁밥을 내줄 때마다 볼이 달아올랐고 서기는 화련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지요. 어느 날 화련이 밭에서 일하다가 넘어졌어요. 발을 헛디뎌서 휘청했는데 서기가 재빨리 달려와 화련을 붙잡아줬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화련은 서기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소. 두 사람은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답니다. 서기의 손이 화련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화련의 손은 서기의 가슴에 닿아 있었지요. 두 사람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서기는 화련의 체온을 느꼈고 화련은 서기의 단단한 가슴을 느꼈답니다. 잠시 후 화련이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고맙소. 서기도 황급히 손을 떼었지요.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곳만 바라봤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 사람들도 눈치를 챘어요. 저 둘 사이에 뭔가 있어. 과부와 머슴이 서로 눈이 맞았나? 큰일이네, 큰일이야.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화련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기가 곁에 있으니 외롭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서기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화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있었답니다. 화련은 나는 과부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고 고민했고 서기는 나는 거짓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건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고 괴로워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답니다. 음력 8월 보름 추석 전날이었어요. 화련은 방 안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삿날이었거든요. 작은 상 위에 나물과 과일을 놓고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렸답니다. 화련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어머니, 딸이 여기 있습니다. 잘 계시는지요? 그런데 그 순간 서기는 헛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왜냐고요? 화련의 방에서 슬픈 소리가 들렸거든요. 화련이 혼자서 제사를 지내며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서기는 마음이 아팠답니다. 마님이 저렇게 외로워하시는데 내가 도와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서기는 고민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화련의 방으로 다가갔답니다. 방문 앞에 서서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화련이 제사상 앞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서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답니다. 똑똑. 화련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누구시오? 서기는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마님, 저 서기입니다. 화련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왜 이 밤에? 서기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마님께서 혼자 제사를 지내시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들어오시오. 서기는 화련 옆에 앉아서 함께 절을 올렸답니다. 두 사람은 제사상 앞에서 나란히 앉아 기도했지요. 그 순간 화련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 외롭지 않네. 서기도 화련의 체온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제사가 끝나고 화련은 서기에게 술을 따라줬어요. 수고했소. 한잔 하시오. 서기는 술잔을 받아 마셨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화련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외롭지요. 하지만
익숙해졌답니다. 서기는 화련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화련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답니다. 서기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 그때였어요. 화련이 갑자기 서기의 손을 잡더니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서기는 깜짝 놀라 화련을 바라봤어요. 마님.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화련의 손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서기의 입안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혀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랍니다. 서기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기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답니다. 화련은 눈을 뜨고 서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화련은 서기를 방으로 끌어들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서기의 귀에 속삭였답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그대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서기는 눈을 크게 뜨고 화련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화련은 계속 말했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리겠소. 하지만 지금은 그대가 말을 하면 큰일이 나요. 서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화련은 서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믿어주시오. 내가 그대를 해칠 리 없소. 서기는 화련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서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서기가 마을 우물가에 나타났는데 입만 벌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답니다. 저것 봐라. 과부 집 머슴이 벙어리가 됐네. 신령이 노한 게 틀림없어. 과부 댁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벌을 받은 거야.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서기는 몸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손으로 글자를 쓰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요. 화련은 아무 말 없이 서기를 지켜만 봤어요. 마을 촌장이 화련한테 찾아왔답니다. 화련이 저 머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화련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령의 뜻이겠지요. 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과부댁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저것 봐, 벌을 받았잖아. 저 머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서기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밤마다 헛간에서 입을 벌리고 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답니다. 서기가 말을 못하게 된 이후로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기가 혀를 잃은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고을 사또의 아전들이 남산골 마을에 들이닥쳤답니다. 말을 탄 아전 서너 명이 마을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또 나리께서 분부하셨다. 남산골에 사는 과부 화련을 당장 관하로 데려오라.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답니다. 무슨 일이람? 화련이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촌장이 나서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요? 아전이 비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사또 나리께서 들으셨다. 과부 화련이 요술을 부려 사람의 혀를 없앴다고 말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아, 그 일. 머슴의 혀가 사라진 일 말이지.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소. 요술쟁이를 그냥 둘 순 없소. 당장 데려가겠소. 화련은 집 안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기는 헛간에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여전히 혀가 없었어요. 화련은 조용히 집에서 나와 아전들 앞에 섰답니다. 제가 화련입니다. 가겠습니다. 화련의 당당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서기는 헛간에서 뛰쳐나와 화련을 막으려 했지만 아전들이 서기를 밀쳐냈답니다. 비켜라 벙어리 머슴. 서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화련은 서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괜찮아요. 믿으세요. 화련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화련은 아전들과 함께 관하로 끌려갔답니다. 고을 사또는 탐욕스럽고 음흉하기로 소문난 자였어요. 백성들의 세금을 가로채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억지로 첩으로 삼고 말을 안 들으면 죄를 뒤집어 씌워오게 가두는 악질이었답니다. 사또는 예전부터 화련의 미모를 탐냈었지요. 하지만 화련이 무녀의 딸이라는 소문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핑계가 생긴 거랍니다. 화련이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화련을 내려다봤어요. 그대가 바로 화련이요?
화려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요술을 부려 사람의 혀를 없앴다는 게 사실이요. 화려는 여전히 침묵했지요. 사또는 화가 났어요. 말을 안 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소. 사또는 아전들에게 명령했답니다. 저 여자를 옥에 가두고 그 머슴놈도 데려오라. 화려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머슴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또는 씩 웃었답니다.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럼 요술을 부린 건 맞단 말이요. 화려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또는 계속 압박했답니다. 그대가 내 첩이 되면 이 일을 덮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사또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그 머슴놈을 죽이고 그대도 요술쟁이로 몰아 처형하겠소. 화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하지만 화련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지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좋아. 3일을 주지. 3일 안에 대답하시오. 화련은 옥에 갇혔어요. 서기도 곧 관하로 끌려왔답니다. 서기는 화련이 갇힌 옥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화련은 옥 안에서 서기를 바라봤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화련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화련은 옥 안에서 달을 바라보며 기도했답니다. 어머니, 제게 힘을 주소서. 달빛이 옥 안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화련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답니다. 바로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3일이 지난 거랍니다. 서기는 헛간에서 자다가 갑자기 입안에 무언가 느껴지는 걸 알아챘답니다. 혀가 돌아온 거예요. 서기는 혀를 움직여 봤어요. 라 소리가 났답니다. 서기는 기뻐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곧장 관아로 달려갔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한 서기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님, 제가 왔습니다. 옥 안에 갇혀있던 화련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답니다. 서기, 말을 할 수 있게 됐소.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 앞으로 달려왔어요. 마님,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화련은 눈물을 흘리며 서기를 바라봤답니다. 어떻게 구하시겠소? 서기는 화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마님, 제가 사실은. 서기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관직 증명서였답니다. 화련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무엇이오? 서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저는 사실 한양에서 온 암행어사입니다. 화련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암행어사라니.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습니다. 본명은 이석원, 한양에서 부패한 지방 관리들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어사입니다. 화련은 서기를, 아니 이석원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럼 머슴 행세는? 석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사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일부러 머슴으로 변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화련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손이 그렇게 고왔군요. 밭이라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석원도 웃었어요. 들켰었군요. 화련은 석원을 바라보며 물었답니다. 그런데 마님은 어떻게 제 정체를 아셨습니까? 화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신령께서 알려주셨답니다. 그대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며 큰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석원은 놀라며 물었답니다. 그럼 제 혀를 없앤 것도? 화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신령께서 경고하셨답니다. 사또의 밀정들이 마을에 숨어 있으며 그대가 말을 하면 정체가 들통날 거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만 말을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석원은 감동했어요. 마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거였군요. 화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3일이 지났으니 사또의 밀정들도 다 돌아갔을 겁니다. 이제는 안전해요. 석원은 화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님, 제가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화련은 석원을 믿음직스럽게 바라봤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원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제겐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화련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석원은 화련의 귀에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략을 짰답니다. 다음 날 화련은 사또에게 요청했어요. 제가 사또님의 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사또는 기뻐하며 물었답니다. 무엇이요? 화련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무녀의 딸이니 신령께 혼인을 고하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산 위 선앙당에서 의식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그리하시오. 사또는 화련이 도망갈 리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서건과 화련의 계략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화련은 산 위 선앙당으로 올라갔어요. 사또와 아전들도 함께 올라갔답니다. 선앙당은 커다란 나무 아래 작은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화련은 제단 앞에 서서 의식을 시작했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고 기도를 올렸어요. 사또는 멀찌감치 서서 화련을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저 미인이 이제 내 것이 되는군. 하지만 사또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걸요. 화련이 기도를 마치자 갑자기 선앙당 뒤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서건을 비롯해서 한양에서 온 군관들이었어요. 사또, 암행어사 출두요. 서건이 마패를 높이 들고 외쳤답니다. 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뭐, 암행어사라니. 서건은 사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그렇소. 나는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이서건이요. 그대의 죄를 낱낱이 밝히러 왔소. 사또는 뒷걸음질 쳤어요. 나는 아무 죄도. 서건은 품속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냈답니다. 아무 죄도 없다고? 그럼 이게 뭐요? 서건은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백성들의 세금을 가로채 사복을 채운 죄. 사또는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둘째, 무고한 백성들을 협박해 재산을 빼앗은 죄. 아전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났어요. 셋째, 여인들을 강제로 첩으로 삼고 거부하면 죄를 뒤집어 씌운 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답니다. 넷째,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죄. 사또는 무릎을 꿇었어요. 다섯째, 아전들을 시켜 백성들을 폭행한 죄. 사또는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용서해 주시오. 서건은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는 한양의 임금님께서 하실 일이요. 나는 그대를 체포할 뿐이요. 군관들이 사또를 결박했답니다. 아전들도 모두 체포됐어요. 화련은 선앙당 앞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만세, 만세, 사또가 잡혔다. 이제 우리도 편히 살 수 있겠어. 서건은 화련에게 다가갔어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화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건은 화련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마을 촌장이 달려왔답니다. 어사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사나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서건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관아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것들은 모두 돌려드리겠소. 마을 사람들은 더욱 크게 환호했답니다. 서건은 화련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어요. 두 사람은 대숲 아래에 나란히 섰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건은 화련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화련, 그동안 감춰왔던 제 마음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련은 볼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건은 화련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답니다. 저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화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어사나리, 아니 서건나리. 서건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서건이라 부르십시오. 화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과부입니다. 제가는 금기인데. 서건은 화련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화련은 흐느꼈답니다. 저도 그대가 좋습니다. 처음 우물가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자꾸만 그대가 생각났답니다. 서건은 화련을 끌어안았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달은 더욱 밝게 빛났어요. 화련은 서건의 품에 안긴 채 속삭였답니다. 그대가 저를 받아주신다면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서건은 화련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저야말로 행복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저둘 참 잘 어울리네. 과부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어사나리가 참 훌륭한 분이야. 며칠 뒤 서건은 한양으로 보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한양에서 답신이 왔답니다. 서건은 새로운 골사또로 임명되었고 화련과의 혼인도 허락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혼인잔치를 준비했답니다.
촌장이 주도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도왔어요. 비록 소박한 잔치였지만 모두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잔치였답니다. 혼인 당일 화려는 하얀 혼례복을 입었어요. 머리엔 꽃을 꽂고 손엔 부채를 들었답니다. 서건은 푸른 도포를 입고 갓을 썼어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답니다. 하늘에 절하고 두 사람이 하늘을 향해 절했어요. 땅에 절하고 두 사람이 땅을 향해 절했어요. 서로에게 절하시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절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만세, 만세, 백년가약하시오.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술이 돌고 노래가 울려 퍼졌답니다. 서건과 화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초가집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답니다. 서건이 화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화련 평생 함께하겠소. 화련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저도 평생 그대 곁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비쳐들어와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지요. 그로부터 서건은 고을의 새 사또가 되었어요. 하지만 서건은 관아에서 자지 않았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화련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낮에는 백성을 위해 일하고 밤에는 마님을 위해 살겠소. 서건이 말하면 화련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참 바쁘시겠어요, 어사나리.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서건은 부패한 아전들을 모두 내쫓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새로 뽑았어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세금을 공정하게 거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건을 진정으로 존경했어요. 우리 사또님은 다르시다. 밤에도 백성을 위해 밭에서 일하신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서건이 여전히 화련의 밭일을 돕는 걸 보며 감탄했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어요. 어사날이 한양으로 올라오시라는 분부가 계십니다. 서건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화련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답니다. 임금님은 서건을 높이 평가했어요. 경은 참으로 훌륭한 관리로다. 더 큰 벼슬을 주고자 하니 한양에서 일하시오. 하지만 서건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소신은 남산골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님은 놀랐지만 곧 웃으며 허락했어요. 그렇다면 경의 뜻을 존중하겠노라. 계속 그곳에서 백성을 잘 보살피시오. 서건과 화련은 다시 남산골로 돌아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사날이 돌아오셨군요. 마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건과 화련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우물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화련이 서건의 팔을 잡고 말했답니다. 그때 제가 그대의 혀를 없앴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서건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지요. 화련도 웃었답니다. 저도 그랬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그대의 정체가 들통났을 테니까요. 서건은 화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마님 덕분에 저는 무사히 사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건은 화련을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마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화련은 볼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답니다. 그때 화련이 서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에 갖다 댔어요. 서건, 사실은. 서건은 놀라며 화련을 바라봤답니다. 설마. 화련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년 봄에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서건은 기쁨에 겨워 화련을 들어 올렸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란 말입니까? 화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입니다. 서건은 화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배에 손을 얹었답니다.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서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화련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고 행복을 나눴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답니다. 어사날이 댁에 아이가 생긴다네. 그럼 우리 마을에 경사가 2번이나 났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우물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머슴이 어사가 되고 과부가 사또 부인이 되고 이제 아이까지 생긴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게 다 신령의 뜻이었을 거야. 아니야, 진정한 사랑의 힘이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웃고 떠들었답니다. 서건과 화련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낮에는 서건이 관아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저녁엔 화련과 함께 밭일도 하고 장터에도 나가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지요. 낮엔 어사 밤엔 서방이라더니 저것 봐라. 참 보기 좋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듬해 봄 화련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서건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화련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건과 아이를 바라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축하 잔치를 열어줬답니다. 어사 날이 되게 경사났네. 이제 우리 마을에도 후계자가 생겼어. 서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화련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남산골 마을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서건과 화련은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도 평화롭게 지냈답니다. 서건은 가끔 화련에게 말했어요. 그때 마님이 제 혀를 없애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화련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신령께서 이끌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도록요. 서건은 화련과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남산골 마을에는 이제 기이한 소문 대신 행복한 사랑 이야기만 떠돌았답니다. 머슴이 어사가 되고 과부가 사또 부인이 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다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우물가에 모여 앉아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소문도 심지어 혀가 사라진 것도 이겨낼 수 있단다. 그래, 사랑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 그럼 어사나리와 마님은 계속 행복하게 살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그럼 100년을 함께 살다가 같은 날 눈을 감았다지. 아이들은 감탄했어요. 와, 정말 멋진 사랑 이야기네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남산골의 전설이란다. 그렇게 남산골의 전설은 오래오래 이어졌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엔 어떤 전설을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